자, 우리 교과서는 42페이지고 주제는 붕당 정치의 전개와 정치 운영의 변화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붕당이 전개되는 과정, 실제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동인과 서인에 대해서만 분화되는 걸 살펴봤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더 갈라집니다. 알겠지? 사실 오늘날 정당들도 엄청 많죠. 그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당은 일부고요. 사실 수많은 정당들이 다 갈라져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붕당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정당이라고 해야겠네. 정치 집단. 이 정치 집단이 나누어지는 게 당연한 걸까요? 아니면은 너무 싸움이 많은 걸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죠? 사람의 생각이 다 같을 수 없잖아. 그죠? 그나마 유사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친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친구 사이에 한 번씩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고, 저 새끼는 왜 저런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도 들잖아. 그죠? 그래도 뭐, 또 어떤 부분은 또 잘 맞으니까 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먼저 오늘 배울 부분은 사실상 조선 후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후기. 우리가 조선 전기와 후기를 구분하는 가장 큰 분수령을 임진왜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임진왜란 이후에 수많은 제도가 바뀝니다. 자, 먼저 볼 때, 자, 통치체제의 변화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조선이라는 거는, 우리 예전에 조선, 경국대전 들어봤습니까? 우리 세조 때 만들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되는 거. 그 경국대전에 보면은 조선의 통치 규범을 확립했다라고 적혀 있잖아. 우리 과거 봤었던 조선의 통치 규범은 어떤 거였습니까? 우리 유교 정치를 기본으로 하되 유교 정치를 바탕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었었죠. 그죠? 그지? 이게 경국대전에 있는 시스템. 이런 식으로 돌아가야 올바른 건데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면서 이 시스템이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 시스템에서 중요한 부서는 어디입니까? 육조와 의정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3, 4가 여기 있는 것들을 다 견제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같은 붕당끼리만 장악을 한다면 조금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왕의 권력이 약화되고, 그죠? 다양한 상황이 나타날 건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볼 때 여기 있는 이 비변사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죠? 자, 이 비변사가 국방 문제를 논의하던 무슨 기구? 임시적으로 만든 기구였습니다. 그러면 이 비변사는 언제 열릴까요? 전쟁, 그죠? 전쟁이 발생했을 때 이 비변사가 열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임진왜란이라는 거는 자그마치 몇 년이었습니까? 7년이었습니다. 7년. 그러면 7년 동안 뭐가 열려 있었다는 겁니까? 비변사가. 자,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 중에서 실제로 필요한 몇몇 사람들만 어디에 모여서 이 비변사에 모여서 정치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이 비변사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대로 유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의견을 결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비변사가 조선의 최고 기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외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조선의 정치제도는 크게 변했다. 특히 오랜 전쟁으로 여진과 외구 침입에 대비했던 무슨 관청이었던? 임시적인 관청이었던 뭐가요? 비변사가 그 기능이 강화된 겁니다. 자, 비변사가 요 위에 살짝 적혀 있는데 변방에 발생하는 위급 상황에 대처하고자 임시로 설치한 관청인데 요거는 그냥 봐주시고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국정 최고기관의 역할을 수행했다. 비변사의 역할이 강화된 겁니다.
자, 임진왜란 이후에 국정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 통치 기구로 변화했고요. 그 영향으로 당연히 누구의 기능은 축소됩니까? 의정부와 육조의 행정 기능은 축소됩니다. 우리 학습지 오른쪽에 요 문구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수업할 때 잘 받아 쓰시면 따로 뭐 쓸 필요가 없죠. 그죠? 자, 그리고 그 행정 기능은 축소됐다. 그 다음에 조선의 무슨 제도 또한 크게 바뀝니까? 군사제도 또한 크게 바뀝니다. 자, 임진왜란 끝나고 아니면 중에? 임진왜란 중입니다. 중. 임진왜란 중에 뭐가 생겨납니까? 훈련도감이 생겨납니다. 훈련도감. 자, 학습지 왼쪽에 첫 번째 칸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자, 이 훈련도감이 설치됐다. 이후에 두 차례의 호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기존에 있었던 5개의 군대가 5개의 군영으로 중앙군 체제가 완성되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자, 임진왜란 전후를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보면, 자, 임진왜란 전에는 중앙군이 5위였다는 거죠. 맞지? 5위. 그죠? 자, 이 5위의 느낌은 어떤 거였냐면은, 5위의 느낌은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번상군이라고 하죠. 번상군. 자, 이 번상군이 어떤 개념이냐면, 평상시에는, 선생님 또 지금 직업은 뭡니까? 교사죠. 맞죠? 평상시에는 이 교사 역할을 하지만, 쌤 또 수시로 한 번씩 훈련 받으러 가잖아. 맞지?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죠. 자, 그런데 내가 1년에서 한 9개월 정도는 교사 생활을 하고 3개월 정도는 어디 가는 거야? 중앙을 지키러 가는 거죠. 번상에서. 이런 개념이 번상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런데 임진왜란이 끝나면서 중앙군이 뭘로 바뀐다는 겁니까? 5군영으로 바뀐다는 건데, 이 5군영은 쉽게 말하면 무슨 군인? 직업군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게 무슨 도감? 훈련도감이라는 거고. 이해돼요?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게 훈련도감. 그 다음 플러스 총 몇 개가 더 있다는 겁니까? 4개가 더 있다는 거죠. 우리 이 중에 지난 시간에 살짝 배웠던 게 있었어요. 그 남한산성을 지키는 군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앞장에서 한번 찾아볼래요? 땡땡청이었습니다. 땡땡청. 그림에 있어요. 무슨 청? 수어청. 그래서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가 수어청인 겁니다. 그래서 훈련도감, 수어청, 그리고 뭐 더 많아요. 세 가지 더 있습니다. 이름까지는 이야기하면 또 외워야 되니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수어청을 어디를 지키는 거였을까요? 수어청을 어디를 지키는 군대? 남한산성. 남한산성을 지키는 군대였던 거죠. 이 5위가 5군영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5위와 5군영의 차이를 이해했습니까? 훈련도감도 있고요, 수어청도 있고요, 뭐 청룡청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총 5가지가 있는 겁니다. 총 5개의 군대. 5개 5군영. 그럼 훈련도감도 5군영 중에 한 개겠죠. 수어청도 5군영 중에 한 개겠죠. 이 5군영의 특징은 무슨 군인이다? 직업군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도 불안합니다. 임진왜란 때 너무 크게 당했으니까. 그래서 무슨 군대까지 만들었어요? 지방에는 무슨 군? 지방에는 소고군까지 만든 겁니다. 소고군. 원래 조선시대 때 군대를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그래. 그리고 조선에서도 조선이 세워지고 나서 약 200년 동안 그렇다 할 큰 전쟁이 없다 보니 크게 군인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대도 가지 않고 대신 사람을 사서 군대를 보내거나 아니면은 뒷돈을 주고 군대에서 빠지거나 이러한 행동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대. 그래서 실제로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아무 대응도 못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야, 이제는 양반도 군대 가고 평민도 당연히 군대 가고 이제는 누구까지도 가라. 노비까지도 가라 라고 하면서 만들었는 게 무슨 군대? 소고군입니다. 이 소고군도 형태는 평상시에는 자기 일 하다가 한 번씩 훈련 받으러 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다가 전쟁이 꽝 터지면 전부 다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그러한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딱 보시다시피 제대로 유지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죠? 누가 제일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양반이 제일 기분 나빠하겠죠. 내가 왜 노비들이랑 같이 훈련 받아야 돼? 그래서 양반들이 서서히 안 갑니다. 그 다음엔 누가 안 가려고 할까요? 평민들이. 내가 왜 노비랑 받아야 돼? 그래서 나중 되면은 이 소고군이 누구로만 가득 차 있는, 노비로만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이 소고군이 천민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나중 되면. 이해됐어요? 그리고 훈련도감은 총 3개의 부대로 이루어져 있었대. 한 개는 뭡니까? 포수, 조총을 쓰는 부대입니다. 또 하나는 무슨 수? 사수, 활을 쏘는 부대. 또 하나는 무슨 수? 살수라고 해서 칼을 쓰는. 그래서 이 훈련도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삼수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3개의 군대로 이루어져 있다. 쓰면은 사수, 포수, 살수. 이런 식으로. 나름 체계화된 이 당시만 해도 가장 효과적인 군대였답니다. 이게 중국에서 먼저 이렇게 부대를 3개를 운영했는데 이 3개를 운영하니까 왜구들을 소탕하기가 너무 편했대. 그거를 조금 가져와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됐죠?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다음 내려가 볼게요. 자, 붕당 정치의 전개와 변질입니다. 자, 요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번 잘 따라와 볼게. 자, 붕당 정치. 우리가 살인들이 선조 때 되면은 정권을 잡습니다. 그죠? 그리고 얼마 뒤에 살인들은 분열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무엇과 무엇의 문제로 분열됐습니까? 외척 정치를 청산하는 방향. 어떤 사람들은 외척들도 안고 외척이 다른 말로 쌤이 훈구라고도 이야기했었죠. 맞지? 아니면 척신이라고도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러한 외척들을 그대로 끌어안고 함께 정치를 할 건가? 아니다. 훈구랑은 절대로 정치 같이 하면 안 된다. 이러한 의견.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심의겸과 김효원의 이야기를 보면서 무슨 문제 때문에 싸웠습니까? 이조 전랑. 자, 이조 전랑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관직을 추천할 수 있다고? 3사의 관리를 추천할 수 있고 내가 그 자리를 그만두고 승진할 때는 내 자리를 다른 사람한테 물려줍니다. 그런데 이 이조 전랑 자리를 거친다면은 바로 승승장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냥 뭐라고 할까? 완전 개노른자 자리라고 할까? 그냥 주변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와, 이조 전랑이 지나간다. 쟤는 참 좋겠다. 이런 느낌. 가만히 있어도 승진할 거 아니냐? 아, 저 자리 내줬으면 좋겠다, 나중에. 그러면 걔한테 잘 지내려고 하겠지. 그치? 그 2개의 문제로 우리가 동인과 서인으로 구분됐었죠. 그죠? 자, 본래 붕당 정치는 지방 사족의 의견까지 공론으로 폭넓게 수렴하고 붕당 간의 비판적 견제가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붕당 간의 다툼이 심화되면서 붕당 정치가 변질됩니다. 자, 우리 사실 이 살인들은 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이해가 됩니다. 자, 살인들은 다 어디에서 공부한 애들입니까? 지방 어디에서? 서당요? 서원이죠. 각각 모든 서원에서 공부했던 친구들입니다. 그죠?
자, 예를 들면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우리 제주도면은 사대부교겠죠. 사대부고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다 사림인 겁니다. 그 중에서 한 친구가 올라간 거야, 서울로. 맞죠? 그리고 나중에 이 서울에서 열심히 재영이가 이제 일하고 있는데, 우리 후배가 온 겁니다. 맞지? 아우, 씨, 엄청 반갑죠? 야, 그 학교에 그 이윤견 선생 아직도 있냐? 그 사람 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같은 이러한 의견을 갖겠죠. 그죠? 맞죠? 그러한 사람이 수백입니다. 맞죠?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공론이라고 이야기 나오죠. 공론을 폭넓게 수용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 이 공론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 학교에서 사림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그 생각들을 재영이가 대표해서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면 여러 지역의 학교에서 다 모였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또한 다르겠죠. 맞죠? 그들 또한 다 자기의 말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론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래 서로 고려하고 교류하고 생각을 조율하면서 지내야 되는데 나중 되면은 이제 그러한 생각은 완전히 틀렸다고 비판하면서 전개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언제? 전입니다. 누구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동인과 서인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동인이 뭐와 뭐로 분열됩니까? 남인과 북인으로 분열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임진왜란을 맞이했었고요. 임진왜란을 맞이했었고, 자, 광해군 때가 되면은 정치의 주도권을 누가 잡는답니까? 북인들이 잡는데요. 그런데 이 북인들은 서인과 남인과 함께 의견을 조율하면서 정치를 전개해 나가야 되는데 누구 혼자만 하는 겁니까? 북인들 혼자서만 정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북인의 뒤에는 누가 있어요? 광해군이 있으니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광해군을 몰아낼까 고민하다가 광해군이 뭘 합니까? 임목대비를 패하는 일이 발생하죠. 우리 이게 패모, 동생을 죽이는 살죄라고 했지. 그리고 그 전에 무슨 외교도 했었어? 중립외교. 우리를 도와준 누구를 배신한 거? 명나라를 배신한 거.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임금이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광해군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죠? 인조를 왕으로 세웁니다. 우리 그것은 무슨 반정? 인조 반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들어갈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인조 반정은 누가 한 겁니까? 서인이 한 거죠. 서인이. 자, 이 인조 반정이 나타나고 나서부터 이제 북인들은 거의 소멸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누구와 누구만 남아요? 서인과 남인이 남죠. 누가 정치를 주도할까요? 서인이야, 남인이? 서인이겠죠. 왜? 서인이 인조 반정을 일으켰으니. 그래서 서인이 주도하에 남인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함께 국정을 운영해 나갔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밑에 보시면 자, 현종이라는 임금 때는 하나만 기억할게요. 예송 하나만 기억하시고요. 숙종 때는 환국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자, 예송이라는 것은 상복을 입는 문제로 서로가 대립한 겁니다. 상복 입는 문제. 우리 조선에서는 이 장자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장자가 뭘까요? 첫째입니다. 첫째. 이 첫째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막 첫째가 죽으면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지내고 막 그러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무튼 첫째라는 개념이 제일 중요해. 그리고 둘째, 셋째, 넷째부터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사실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3년 입으면은 뭐 언제 딴 옷 입냐? 그래서 첫째만 보통 정통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최고로 대우해주고 나머지들은 그냥 약식으로 한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당시 왕이 죽었을 때 3년으로 할 건가 1년으로 할 건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생각하면 그게 뭐 중요하냐라고 하겠지만 왕의 입장에서는 나를 둘째, 셋째, 넷째 취급을 하느냐 아니면은 첫째 취급을 하느냐 이거는 정통성과 관련됩니다. 첫째라고 하면은 거슬 수 있어 없어? 없죠. 근데 둘째, 셋째라고 취급해버리면
당연히 다른 사람이 와도 되는 거죠. 왜? 정통성이 있다고 볼 수가 없으니까. 그걸로 싸우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광해군과 현종 사이에 임금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우리 북벌을 했던 임금인데 효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요거 하나 볼게요. 자, 인조가 있잖아. 요거 뒤쪽에 적어놨을라나? 아무튼 뒤에 다시 이야기할게요. 알겠지? 자, 숙종 때는 환국이 발생합니다. 환국은 왕이 직접 개입을 하는 겁니다. 무슨 정치에? 붕당 정치에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붕당이 너무 거대하다 싶으면 일부러 어느 쪽 편을 들어서 약간 쪽 편을 들어서 많은 쪽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 작은 애들이 어느 정도 컸네 싶으면 다시 이제 어디를 공격해서 약한 쪽을 공격해서 왕이 직접 그렇게 왕이 총 3번 개입을 합니다. 3번 동안 손바닥 뒤집듯이 정권을 바꿔버립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한다? 환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지? 자, 환국 과정에서 서인과 남인이 번갈아 집권하면서 상대 붕당에 대한 탄압과 보복이 이어집니다. 이거를 다 누가 허용한 겁니까? 왕 숙종이 다 허용한 거예요. 자, 환국 이후에 누구는 사실상 몰락을 해요. 남인이 사실상 몰락하고 서인은 이러한 남인들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싸그리 다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노론과 야 그러면 붕당 정치가 깨지잖아 라고 했던 소론과 나누어집니다. 알겠지? 자, 또한 특정 붕당이 비변사에 또 비변사가 나오죠. 비변사의 고위관직과 이조전랑의 주요 관직을 차지하면서 권력의 독점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붕당 간의 대립으로 왕권이 위협받고 정치적 혼란이 더욱 심해지자 숙종이라는 임금 때 무슨 정책이 살짝 대두됩니까? 탕평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죠. 숙종이 그런 식으로 붕당 간의 싸움을 과열시켜 놓고 마지막쯤 돼가지고 이거 좀 심해지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잘 어려울 겁니다. 알겠지? 어려운 게 당연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고. 자, 우리 표로 잠깐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더 보는 겁니다. 자, 우리 선조 때 사림이 정권을 장악했죠. 그죠? 몇 개의 문제로? 여기 있었던 이 2가지의 문제로 정권을 장악합니다. 첫 번째는 외척을 정치에 참여시킬 건가 말 것인가. 2번째는 이조전랑의 문제점 때문에. 그래서 동인과 서인이 갈라졌어요. 동인은 이황 쪽에 사람이 많았고 나이가 비교적 어렸습니다. 그리고 영남과 호남 지방의 서원에서 나온 애들이에요. 반면에 서인들은 율곡 이 계통이 많았고요. 나이가 조금 있는 기성사림이었대요. 그 다음에 서울과 경기 지역의 서원에서 많이 올라왔던 사람들입니다. 됐죠? 자, 여기서 누가 먼저 갈라진다고요? 동인이 갈라진다고 했죠? 동인이 갈라질 때는 임진왜란 전입니까? 후입니까? 임진왜란 전이에요? 후예요? 임진왜란 전에 갈라졌다고 했죠? 자,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졌어요. 자, 여기 적혀있죠? 북인과 남인이 서로 분당된 이후에 뭐가 터졌다? 임진왜란이 터진 겁니다. 알겠지? 임진왜란 중에 훈련도감이 설치되고 임진왜란이 끝나고 비변사가 최고기구화가 됩니다. 자, 광해군이 왕위에 올랐죠. 그죠? 광해군 때는 누가 정치를 주도했습니까? 북인이 정치를 독차지합니다. 그리고 광해군의 중리배교와 폐모살제를 주도합니다. 자, 이러한 것에 불만이었던 누구의 주도로? 서인의 주도로 무슨 반정이 나타나고요? 인조 반정이 나타나고 정권을 잡은 서인은 무슨 정책을 펼칩니까? 친명 배금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다가 2개의 호란을 맞이하죠. 첫 번째가 정묘호란, 2번째가 병자호란. 그리고 남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치에 참여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누구는 이제 소멸됐어요. 북인들은 소멸됩니다. 알겠지? 자, 인조 때 보시면 우리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소현세자, 2번째는 복림대군. 오케이?
자, 이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첫째가 원래 왕이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첫째는 왕이 되지 못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마 죽였을 거라는 말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알겠죠? 우리 영화 올빼미에 나오는 죽은 사람이 소현세자입니다. 자, 그래서 몇째가 왕이 된 겁니까? 차자, 다음 아들이 왕이 된 거죠. 그럼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둘째죠. 그러면 정통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봐야 돼요? 사실 소현세자의 아들이 있었거든. 그러면 소현세자의 아들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둘째가 아들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예송의 시작이 됩니다. 자, 그 둘째가 효종이에요. 효종. 자, 효종 때는요,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무슨 정치를 펼쳐요? 북벌, 청을 정벌하겠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송시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인들은 그 북벌에 대해서 비판했어요. 현실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그리고 이 효종이 죽고 나서 현종 때입니다. 자, 표를 조금 그려놨는데, 자, 효종이 죽었으니 현종이 왕이 됐겠죠? 그런데 효종이 엄마 누가 살아있는 거예요? 인조의 와이프였던 자의 대비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왕이 죽었으니 엄마도 상복을 입겠죠? 그런데 이 효종은 첫째야, 둘째야? 둘째니까 몇 년 입는 게 맞아요? 1년 입는 게 맞죠. 그런데 효종은 일반 사람이 아니잖아. 왕이잖아요. 그럼 왕은 첫째 취급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에서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자, 이때 서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도 아무리 왕이라도 일반 우리 사대부들과 같다 다르다. 같다. 그렇기 때문에 상복을 몇 년 입는 게 맞다? 1년 입는 게 맞다. 그런데 남인들은 뭐라 했냐면 그래도 왕이잖아. 왕이면 첫째 대우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3년 입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 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힘이 누가 더 셀까요? 서인이 더 세겠죠. 그리고 왕도 이제 갓 왕이 된 거잖아. 그래서 누구의 말을 따라요? 서인의 말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누가 승리? 서인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또 한 번 예송이 발생해요. 누가 죽었냐면 현종의 엄마가 죽은 겁니다. 아빠도 죽고 엄마도 죽은 거야. 그런데 누구는 또 살아있어요? 할머니는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또 할머니가 몇 년 상복을 입어야 되냐.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똑같이 싸워요. 서인들은 몇 년 해야 돼? 서인들은 둘째다, 첫째다. 둘째다. 동인은, 남인들은 첫째 취급해야 된다. 그런데 두 번째는 누구를 인정해 준 겁니까? 남인들의 말을 들어준 거죠. 됐죠? 그래서 두 번째는 누가 승리한 겁니까? 남인들이 승리한 거죠. 그러면 정치제의 주도권은 누가 잡고 있다? 남인이 잡고 있답니다. 따라오고 있습니까? 갔다 와. 따라오기 힘드나? 못 따라오면은 안 돼. 자, 남인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왕위에 올라요? 숙종이 왕위에 오른 겁니다. 알겠지? 자, 숙종은 아까 말한 대로 뭘 했다고 했습니까? 환국을 했다 했죠. 환국. 숙종이 왕이 돼서 누가 자꾸 기어오르는 거야? 남인들이 자꾸 기어오르는 거죠. 남인들이. 그래서 남인을 쳐낼 명목을 찾다가 어떤 빌미가 딱 생겼을 때 누구한테 권력을 다 주는 겁니까? 서인한테 다 주는 거죠. 우리 그거를 무슨 황국이라고 합니까? 경신환국이라고 합니다. 누가 승리했다? 서인이 승리했다. 그러면 이제 누구를 공격해야 될까요? 남인을 공격해야겠죠. 자, 이때 남인의 처벌 문제를 두고요. 노로는 화끈하게 다 날리자. 서로는 안 된다. 이렇게 갈라진 겁니다. 알겠죠? 네. 오케이? 네. 자, 그런데 숙종이 보기에 누가 힘이 너무 커졌어? 서인들의 힘이 너무 커졌죠. 지들끼리 치고받고 막.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권력을 주려고 하는 거야? 남인한테 권력을 주려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황국? 기사황국입니다. 누가 승리했어? 남인이 승리했죠. 남인이 승리했는데 지금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울 때요. 이때는 다시 서로 이제 힘을 합칩니다. 알겠죠?
자, 시간이 지나서 누가 또 기어올라요? 남인이 기어오르죠. 이제 마지막 무슨 왕국? 갑술왕국입니다. 이제 다시 또 누구의 세상? 다시 서인의 세상이 온 거죠. 됐어요? 자, 이렇게 황국을 일삼았던 숙종은 자, 이 마지막 황국으로 인해서 남인이 거의 개박살을 난 거야. 그래서 보면은 이후 남인들은 사실상 몰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숙종이 이제 위기감을 느껴요. 아,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중 돼서 무슨 생각을 해요? 탕평책을 펼쳐야겠다라고 생각만 하고요. 실제로 언제 탕평이 나타납니까? 그 다음 왕들에 의해서 나타나죠. 자, 요 표를 잘 이해해 주세요. 알겠지? 네. 모르겠으면은 요 부분만이라도 다시 들으세요. 알겠지? 네.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비변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비변사. 네. 자, 오늘날에 와서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다 어디서 처리한대요? 비변사가 처리한다. 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예송에 대한 이야기죠. 자, 서인들은 왕실과 사대부의 예는 기본적으로 같다. 그래서 효종을 몇째 취급해야 된다? 둘째 취급해야 된다. 남인들은 아니다. 왕은 왕이다. 효종을 몇째 취급해야 된다? 첫째 취급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지? 사실 당시 왕이었던 현종은 누구의 이야기가 더 끌려? 당연히 남인의 이야기가 더 끌리겠죠. 서인은 어떻게 보면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잖아. 남인들은 그래도 인정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누구 편을 든 거야? 남인 편을 든 거죠. 자, 요 글 내용, 어이구, 깨지냐? 요게 자위 대비. 할머니가 당황하고 있죠. 몇 년 입어야 되는 거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구 편? 서인. 두 번째는 남인. 맞죠? 요것도 표시해 주면 좋겠네. 그치? 자, 다음 볼게요. 이제 영조입니다. 숙종이 죽은 후에 잠깐 왕위 계승 분쟁이 나타나요. 그 왕위 계승 문제로 노론과 소론 간에 치고받고 싸우는 게 더 심해졌대. 우리 숙종이 죽은 이후에 경종이라는 임금이 왕이 되는데 이 경종은 사실 소론이 밀어붙인 겁니다. 근데 경종이 자식이 없다 보니 영조가 왕이 되는데 이 영조는 누가 지지했던 거? 노론이 지지한 거예요. 자, 이후에 왕위에 오른 영조는 붕당 간의 대립을 완화하고자 세력 균형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추진한 게 무슨 책? 탕평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탕평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파를 육성합니까? 탕평파를 육성합니다. 링고, 네. 너 노론이냐 소론이냐? 저 노론입니다. 그럼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저기 재영이 없고 서환이, 너 노론이냐 소론이냐? 너도 정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준성이, 너 노론이냐 소론이냐? 정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강민이, 노론이냐 소론이냐? 너도 정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준이, 노론이냐 소론이냐? 그러면 너 탕평파에 가입할래? 그럼 너도 정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늘이, 노론이냐 소론이냐? 탕평파에 가입할래? 그럼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탕평파를 키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드디어 답이 나오네. 그렇게 해서 비석도 하나 세워요. 우리 조선시대 때 똑똑한 애들이 다 어느 학교 다녀요? 성균관에 다니죠. 그래서 성균관 앞에다가 비석을 세웁니다. 그게 무슨 비? 탕평비입니다. 요 비석을 세워서 너희 노론, 소론 이런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어디에 가입해야 된다? 탕평파에 가입해야 된다. 이렇게 써놓은 거죠. 이 사실 실제로 붕당이 없어진 거예요. 어거지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어거지로 해놓은 거죠. 자, 그리고 이 붕당의 근거지가 어디라고 봤어요? 서원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서원을 대폭 어떻게 했다? 정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이조전랑을 조금 약화시켜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후임자도 추천할 수 없도록 하고요. 3, 4의 임명권도 추천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조전랑 갈 필요가 없죠, 맞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죠. 우리 학습지에는 세 번째 들어갈 거고요.
무슨 법을 시행합니까? 균역법을 시행합니다. 이 균역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원래 5위였다가 임진왜란 끝나고 5군형이 되면서 직업군인이 됐죠. 네. 그러면 이 직업군인한테 월급을 줘야 되지. 월급을 주려면 세금을 걷어야 되죠. 이 세금을 세금을 원래 백성들한테 세금을 걷었던 겁니다. 오케이? 원래 세금을 어떻게 걷었냐면 세금을 1년에 2개의 옷감을 받았습니다. 2개의 옷감. 이 당시 옷감도 다 돈이에요. 네. 이거를 균역법을 시행해서 1년에 몇 필로 줄인 겁니까? 1년에 한 필로 줄인 겁니다. 자, 그러면 들어오는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죠? 네. 그러면 월급도 절반으로 줍니까? 그러네요. 그 절반은 어디에서 충당하려고 했던 거? 양반들한테 거두려고 했던 겁니다. 됐죠? 네. 이게 균역법이에요. 백성들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되게 좋아했겠죠, 맞지? 아, 여기 적어놨네. 1년에 2필을 1년에 1필로 줄였다. 네. 또한 5번째 뭐를 부활시켰대요? 신문고를 부활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이 있으면 신문고를 쳐라. 그 다음에 너무 가혹한 형벌들을 금지했대요. 조선시대 때 엄청 잔인한 거 많았잖아. 이런 거 못하겠답니다. 그리고 7번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무엇을 정비했답니까? 하천을 정비했다라고 하죠. 이게 서울에 있는 하천이 있어요. 무슨 천? 청계천이 있습니다. 알겠지? 이 청계천을 보수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조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정조죠. 그래서 정조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할아버지의 가장 큰 업적은 3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고요? 첫 번째가 균역이고, 2번째가 탕평이고, 3번째가 준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준천이라는 말이 하천을 정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림도 보면은 어전 임금이 준천을 했던 그림을 그리는 거죠. 됐죠? 준천이라는 말 잘 기억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정조의 탕평정치입니다. 영조의 뒤를 이은 정조는 외척들을 완전히 배제하려고 했대요. 그 다음에 골고루 다 관직에 앉히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노론도 관직에 앉히고 소론도 관직에 앉히고 남인들도 관직에 앉혀서 고루고루 관직에 등용하려고 했대. 오케이? 자, 그리고 이게 탕평책이죠. 맞지? 그 다음에 2번째 무엇을 설치했대요? 규장각입니다. 규장각 중요해요. 규장각. 규장각을 설치해서 왕권을 뒷받침하는 자문기구로 삼습니다. 여기 규장각 있죠? 규장각은 책과 유물을 보관하는 왕실 도서관인데 특히 정조가 왕권을 뒷받침할 인재 양성 기관으로 규장각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 규장각에 누구를 임명했냐면 규장각 검서관을 임명합니다. 이 검서관을 어떤 출신들로? 서울 출신. 서울들이 누군지 알죠? 양반의 아들이긴 한데 정실 부인의 아들이 아니라 첩의 부인들. 그래서 서울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홍길동이 서울이죠.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라 부르지 아니지. 어머니 엄마 부르지.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죠. 맞지? 대표적으로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알겠지? 됐나? 그 다음에 3번째 무슨 제도를 실시했대요? 초계 문신 제도를 실시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무리 과거 시험을 쳐서 들어왔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얘들이 공부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문신들을 시험치게 한 겁니다. 그 느낌. 쌤이 시간이 오래돼서 이제 잘 못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 왕이 뭐라고 하는 거야? 너 다시 선생님 되는 시험 쳐. 떨어지면 못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끔찍해? 너가 서울대를 갔어. 너 안 되는 것 같아. 다시 수능 쳐. 이렇게 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젊은 관리들을 육성했습니다. 그리고 친위 부대였던 뭐를 키웁니까? 장용령을 키워요. 요것도 학습지 4번째 들어갈 겁니다. 장용령. 다음에 수원에다가 뭐를 건설해서 수원 화성을 건설해서
자신의 개혁 정치를 완성하고자 했대. 정조가 엄청 똑똑했다고 하죠. 그래서 경제도 변화시키고 싶고 뭔가 많은 것들을 만들어 보고 싶었대. 그래서 수원에다가 화성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다양한 실험을 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실험 도시로 만들려고 했대. 그런데 정조가 자꾸 여기 왔다 갔다 하면은 안 되잖아. 그래서 정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성리학적인 명분을 만들고 싶었대. 그래서 여기다가 자기 아버지의 무덤을 갖다 놓습니다. 정조의 아버지의 무덤이, 아버지가 사도세자죠. 정조의 아버지의 무덤이 혈륭원이에요. 혈륭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수원 화성을 갈 수 있는 명분이 있죠. 왜? 아버지 무덤에 가본다. 이거는 성리학적으로 유배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엄청 많이 왔다 갔다 거렸대. 똑똑하지 않나? 그리고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거리는 길에 누구의 말을 직접 들었대요. 지나가다가. 백성들의 말을 직접 듣습니다. 지나가다가. 백성들이 아이고 울고 있으면 불러요. 뭔 일이냐? 물어봅니다. 이거 엄청 센 거죠, 맞지?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 갈 때 한강을 건너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정약용이라는 사람 알아요? 이 정약용한테 뭘 만들어라고 했대? 배다리. 한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라고 했었대요, 배다리. 요런 것도, 이게 배다리 그림입니다, 배다리. 배를 연결시켜가지고 다리를 만들었대요. 정약용이 만든 거예요. 요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정조는 사실상 탕평 정치로 어느 정도 힘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정조가 똑똑한 임금이라 가지고 탕평 정책이 유지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힘이 허약한 왕이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알겠지? 특히 이 영조와 정조는 이 탕평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론들 중에서 힘이 센 가문들과 결혼을 했었거든. 그러다 보니 이 외척 가문들이 다 힘 있는 가문들인 거야. 그래서 이 정조가 죽고 나면서 그 힘 있는 가문들이 이제 정치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죠. 그래서 무슨 정치가 시작됩니까? 힘 있는 가문들이 정치를 하는 세도 정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됐죠? 자, 요 내용은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정조가 이야기한 거예요? 영조가 이야기한 거예요? 영조가 이야기했던 정책입니다. 알겠죠? 우리 이거 정조랑 헷갈리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알겠지? 교과서에 분명히 있는 겁니다. 누가 한 거? 영조가 한 겁니다. 재영아, 누가 한 거라고요? 표시해둬야지. 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아니 거기 하면 안 되고. 아 그래? 새끼 말은 잘해요. 됐죠? 뭐 대부분 다 중요한 내용들은 싹 다 교과서를 파헤쳐서 언급한 것 같은데 쌤 얘기 잘 들으세요. 알겠지? 이 정도면은 거의 뭐 해설지입니다. 알았지? 수고했습니다.